내용을 최대한 짧고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성인병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당뇨와 함께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한국인은 특히 맵고 짠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으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섭취하다 보면 체내 지방이 증가하고 혈액의 질이 나빠져서 고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고 이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5%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심박출량의 증가나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지방 유제품. 고혈압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와 치즈를 매일 2-3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유제품에는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칼슘인 마그네슘, 칼륨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입니다. 시금치. 고혈압에 좋은 음식의 하나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속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누적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시금치에는 신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들을 매일 섭취하게 되면 하루 종일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시금치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콩. 고혈압에 좋은 음식에 콩이 빠질 수 없습니다. 콩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칼륨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는 고구마, 바나나도 있는데 이 고구마,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콩류입니다. 잠깐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거 아시죠? 고구마. 고구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폴리페놀은 고구마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색 고구마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를 막고 암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내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비트 속에는 질산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혈액을 개선하고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연어. 고혈압에 좋은 음식 연어입니다. 연어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연어 100g을 섭취하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연어 100g에는 약 2g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음식에서 필수 식재료인 양파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어 맵고 단맛이 나고 항산화 작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 코큐텐. 코큐텐은 연어, 정어리, 소고기, 닭고기, 올리브오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어서 나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코큐텐 생산량이 줄어들면 음식을 통해 보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아닌 다른 공급원이 필요한데 시중에 코큐텐 보충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비퀴논 보충제도 있고 유비퀴놀 보충제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코큐텐을 이용해
세포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제 기능을 하는 중에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되고 이 물질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 것이 항산화 물질인데 코큐텐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답니다. 정리하자면 코큐텐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세포의 정상 작동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조효소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활성산소에 대응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항산화제의 역할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만 건강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항산화제의 역할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하고 노화를 일으키며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은 물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니까요. 따라서 코큐텐의 의료상 효능에 관한 연구도 이런 질병 치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큐텐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도울 수 있고 피로 해소를 도울 수 있답니다. 노화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으며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 항산화제로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포의 건강을 도울 수 있고 편두통 완화를 도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당 안정을 도울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코큐텐의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코큐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코큐텐의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항응고제 와파린 및 당뇨병 약물 인슐린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암치료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의료상의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임신이나 알러지 등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다면 장기간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로 40세가 넘으면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40세가 넘었어도 어떤 질병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는다면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답니다. 하지만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나이이고 성인병을 걱정해야 할 나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건강을 걱정해야 할 나이라는 것이지요. 40대가 되면 큐텐 생산량도 20대보다 약 30% 정도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건강하다면 먹지 않아도 되지만 40대라면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혈압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위 내용을 공유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